척도라는 게 뭐라 그랬지, 아까 전에? 측정할 때 필요한 도구라고 우리가 배웠죠, 척도를. 기억나시죠? 그죠? 아까 전에. 그래서 척도는 이 두 가지 자료형에 따라서 총 4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데이터의 종류, 자료의 종류라고 하면 이거를 의미합니다. 보통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을 써요. 앞에 코드형 이런 거보다는. 먼저 범주형일 때는 뭐예요? 명목형이 있고 순서형이 있습니다. 자, 이 둘 다 뭐예요? 그룹을 나타내는 거예요. 범주형은 무조건 그룹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룹을 나타내는 것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별처럼 남자, 여자. 자동차 종류 1번, 2번, 3번 이렇게 1번은 승용차, 2번은 SUV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명목형은 단순하게 그룹을 의미합니다. 근데 순서형은 뭐냐면 우리가 학점 하면은 A, B 등급, C 등급, D 등급 이렇게 있죠. 그죠? A 학점, B 학점 뭐 이렇게 나누거나 아니면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그룹을 나누죠. 자, 이 중에서 20대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 거 아니에요. 그죠? 30대, 혹시 30대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25살 미만, 25살 이상,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나이 그러면 나이 한 명 한 명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룹으로 쪼개면 여러 명이 동시에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그룹인데, 문제는 여러분들 20대 다음이 30대죠. 30대 다음이 40대죠? 40대 다음이 50대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학년이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 1학년 손 들어보세요. 2학년 손 들어보세요 하면 그룹이 되는 거죠. 학년도. 근데 1학년 다음이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고 2학년 다음이 3학년 이렇게 그룹에서 순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순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순서 자료. 그룹을 의미하는데 특별하게 그룹 중에서도 순서가 있는 그룹이 있어요. 학년, 그 다음에 나이대 이런 거 20대 다음에 30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거를 순서형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룹을 나타내 주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그룹만 나타내 주면 명목이고요. 그룹의 순서가 있으면 순서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치형입니다. 수치형은 등간과 비율 2가지로 나눕니다. 등간이라는 게 뭐냐면 등간은 우리 만족도 조사하는 것처럼 5점 척도, 6점 척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제일 불만족 1점, 제일 만족 5점. 이렇게 우리가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만족도가 0부터 시작해요? 아니면 1부터 시작해요? 여기 보는 것처럼 1부터 시작하죠? 그죠? 0이 아니고 1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부터 5점 사이의 값을 균등하게 나눈 겁니다. 그런데 0이 있어요? 없어요? 0이 없죠. 자, 밑에 온도입니다. 온도는 0이 있어요. 마이너스 영하가 있고 영상이 있죠. 그럴 때 0의 기준이 뭐냐면 절대 0이 아니고 없다가 아니고 0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아니고 물이 어는 온도를 0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영상, 영하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절대 0이 아니고 0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절대 0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두기 위해서 어떤 값을 0으로 두고 시작하는 거를 우리가 등간척도라고 합니다. 균등하게 그냥 나눈 거죠. 그 다음에 비율은 0이 있는 거예요. 0이면 없다. 몸무게가 제로, 그러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플러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몸무게가 올라가죠. 평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비율척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비율척도하고 요 등간척도 중에 만족도를 가장 많이 쓰죠. 일단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척도는 측정을 하기 위한 측정 도구, 센티미터 이런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자료도 척도 형태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눕니다. 자, 우리가 범주형 자료는 크게 2가지로 쪼갭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4가지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2가지예요. 뭐예요? 범주형하고 범주형하고 수치형 2가지만 알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총 4가지 있었지. 아까 전에 명목형, 순서형, 등간형, 그 다음에 비율형. 이거는 뭐냐면, 알아두면 좋은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런 4가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4가지 정도보다는 이제 2가지는 확실하게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되고,
네 가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알 거예요. 자, 명목 자료는 말 그대로 그룹만 구분할 때 쓰는 거고요. 순서형은 그룹에 순서가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수치형 자료는 등간 자료와 그 다음에 비율 자료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설문지는 등간 자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설문 문항을 리커르트 5점 척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자, 별표 왜요? 우리가 하는 조사 대부분은 다 리커르트 척도를 이용해서 쓰는 설문 문항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러분들 나가서 다 설문 문항 할 때 5점 척도, 7점 척도 이거 쓰죠? 그거의 공식 명칭은 뭐라고요? 리커르트 척도. 자료형은 무슨 자료? 등간 자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가장 많이 쓰니까 요거 정도는 이름을 알아둬야 돼요. 리커르트 척도라고 부른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통계 배웠는데. 자, 두 번째 비율 자료는 그 외 모든 점수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내볼게요. 자, 여기 이름 이렇게 돼 있고 연령이라고 돼 있습니다. 연령은 우리가 말한 조금 전에 배운 네 가지 척도 중에 어떤 자료일까요? 어떤 척도를 이용한 자료일까요? 명목 자료 아니면 명목, 순위, 등간, 비율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 보면서 얘기해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용어가. 네 가지 보고 뭘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PPT 보고 한번 봅시다. 연령은 뭐겠어요? 연령. 1살, 2살, 3살, 4살 이걸 뭐라고 불러요? 1살 6개월, 1살 7개월, 1살 8개월, 1살 6개월 5일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뭐겠어요? 당연히 위에 나와 있는 이 자료, 비율 자료겠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수치형 자료는 비율 자료라니까요. 키, 몸무게, 학점 뭐 전부 다 뭐. 자, 그런데 이걸 바꿔놨어요. 제가 쪼갰어요. 홍길동이 21살이 아니고 그냥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럼 얘는 나이가 있어요? 아니면 나이 그룹으로 바뀌었어요? 실제 나이예요? 실제 나이가 아닌 그룹으로 바뀌었어요. 힌트를 주자면 그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 연령은 수치형 자료 중에서도 비율 자료라고 부르는데 연령대로 바뀌면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자료의 형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뭐로요? 범주형에서 수치형으로 바뀐 죄송해요. 수치형에서 범주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령은 수치형 자료인데 연령대는 범주형 자료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비율 자료에서 순위 자료로 바뀐 겁니다. 순서 자료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 바꿔줘. 주로 수치형 자료를 범주형 자료로 바꿉니다. 그런데 범주형 자료는 수치형 자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할 때 나이대 물어보면 이 사람의 원래 나이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어떤 설문조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비율 척도나 아니면 순위 척도로 조사할 수 있는 거는 해서 나중에 범주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범주형으로 하면 순서 척도로 못 바꾸죠. 순위로, 그러니까 수치형으로 못 바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치형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수치형으로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가 있으니까 변환이.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재밌는 거. 여러분들이 이때 아니면 못 보니까. 자, 이런 게 우리가 리커러스 척도법입니다. 가장 많이 보던 거죠. 그런데 5점을 쓰지만 7.9점 차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서스턴 척도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통증 척도 측정할 때 많이 씁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주사를 놔주는데 이제 통증 척도 할 때 이런 서스턴 척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줘서 합니다. 통증은 객관적이가 아니고 주관적이죠. 왜냐면 강도가 내가 5로 때렸는데 어떤 사람은 1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10으로 느끼죠. 그죠? 그래서 통증은 주관 척도입니다. 즉 내가 인지하는 척도의 점수예요. 객관적인 척도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휘 차이 척도는 이건 가끔 봤을 거예요. 서로 반대입니다. 느리다, 빠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값을 중간에 이렇게 1을 두고 양쪽의 사이드에 값을 대칭하는 값을 주고 하는 게 이 어휘 차이 척도법입니다.
고정적합척도법은 뭐냐면 전체 100점을 가지고 비율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내가 임의대로. 근데 합치면 100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이 네 가지의 척도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만족도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등간 자료, 등간 척도, 등간 자료. 속도는 똑같이 아까 전에 비율 자료. 자,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은 범주형 자료인데 범주형 자료 중에서도 순서 자료. 색깔은 명목 자료.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 값이 어떤 데이터 형태인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네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최소한 두 가지 중에 하나. 범주형이냐? 아니면 뭐죠? 수치형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밑에 네 가지는 알아두면 좋겠죠. 많이 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계를 하려고 그러면 많이 쓰니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 자료의 종류 중에 아까 전에 범주형, 순서형, 그러니까 그 수치형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범주형과 수치형. 그 다음에 네 가지로 쪼갠다고 했는데 그런 종류 말고 시간의 관점에서 쪼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횡단 자료. 대부분의 경우가 횡단 자료예요. 한 번에 측정하는 거죠. 한 명한테 한 번에 측정해서 그 값을 모아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종단 자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단 자료는 뭐냐면 longitudinal study라고 하는데 한 명을 계속 시간대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열 자료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불러요. 시계열 자료. 만약에 증권 같은 데 갔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러면 매일 값을 측정하죠. 그 값을 계속 모아놓으면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우리나라 GDP, 10년치 GDP, 20년치 GDP. 그러면 GDP라는 하나의 그 값을 가지고 계속 추정을 하죠. 시간대로 계속 연속으로. 그런 걸 우리가 종단 자료라고 부릅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자, 이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